문재인 대통령은요, 김여정한테 핵무기를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라. 그래야 정상회담도 뭐고 다 의미가 있다. 이 말을 했어야 되고요. 제가 일부에서 결론으로 이야기한 핵 이야기 못할 거라면 평양 가면 안 됩니다. 핵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상투적으로 썩 한마디 끼워놓고 별 비중을 두지 않는다면 그런 핵 이야기는 하나만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 입으로 핵을 포기하는 협상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상회담에 가게 되는 순간에 그야말로 문 정권은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항에서부터요, 김여정의 폼이 우스웠습니다. 내리자마자 9일날 왔을 때 인천공항에서요, 그냥 그 옆에 이 대기실에서 잠깐 차를 타고 갈 때까지 기다리면서 차 한잔 마실 때 한국의 조명균 장관한테는 반말을 섞어서 쓴 김영남이 김여정이 뒤에 안 따라오니까 이렇게 서가지고 김여정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이 한국 측이 이제 앉아라 하니까 김여정을 먼저 앉으면 앉겠다고 한참을 이렇게 김여정한테 항석에 앉아라고 권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어제 이 총리를 만났을 때 사진을 찍어도 되는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김여정한테 허락이 떨어져서야 사진을 찍게 되는 모습에서 한마디로 이 김여정이라는 아직 30도 안 된 여자애가 가지고 있는 이 독재 정권의 3세의 2인자의 얼마나 큰 힘을 지 손에 쥐었는가를 보여줍니다. 항상 시선은 위를 내려 올려다 보듯이 꼿꼿하게 이렇게 표현하려고 허리를 꼿꼿하게 펴면서 자신의 도도함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는 말에도 통일의 새 장을 여는 주역이 되길 바란다. 마치 어른이 애한테 훈계하듯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는 북한의 핵심 따까리 둘이, 김정은의 따까리 둘이가 김여정을 수행했습니다. 김성찬이라고 하는 김정은 비서실장 출신이 밀착 수행을 했고, 김성애라고 하는 대남 대미 협상에도 등장하는 여자가 또 수행을 했습니다. 이 둘이 김여정을 모시는 꼴을 보면 한마디로 여왕이 납신 겁니다. 자, 우리가 현송월이 왔을 때 현이 위세가 대단하고 한국이 극진히 모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위세가 대단했던 현송월도 어제는 국립극장에서 있었던 공연에서 문재인, 김여정이 공연을 지켜보는데 올라가서 목이 아프다면서도 마지막에 노래 2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 현송월 또한 김여정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그래가지고 내릴 때는 안 보이던 007 가방과 친서 파일을 들고 마치 대단한 금덩어리라도 한국에 전달하는 듯이 들고 들어가서 내놓고 무슨 백두서체, 글자체가 백두서체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일부 언론이 김여정이 전체 체형에 비해 아래 배가 많이 나왔다고 보도했다고 그걸 뭐 다들 달라들어서 저렇게 무지한 언론이 있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여정의 신체니 외모니, 예? 외모가 무슨 이쁘다니 별별 소리들은 다 해대면서 이쁘기는 개뿔로 이뻐요. 무슨 배우 신신에 닮았다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저도 보니까 좀 닮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 신신에 시한 모독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김여정의 실체를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김정일이가 살았을 때 2001년에 러시아 대사가 물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사람이니까 물을 수 있었겠죠. 아들 중에 누구를 후계자로 여기냐 하니까 아들은 모두 게으른 얼간이들이고
지적 수준이나 성격으로 보면 믿을 만한 후계자는 딸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영국 B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의 김순덕 칼럼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북한 주민 100만 명 안팎이 굶어 죽어가는 와중에 그 고난의 행군이라 그랬죠. 90년대요. 이 김정은은 김여정과 더불어서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막내딸이 정치에 흥미를 보인다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빠보다 정치적 자질을 더 타고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쇄된 북한이라는 한마디로 지구상의 희귀한 독재 국가에 마치 공주처럼 얼굴 보면 좀 불쌍해 보이잖아요. 처연한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외교 무대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미국의 언론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한 미국의 언론 보도는요, 그야말로 가심용이지요. 고민이 없으니 미국도 언론이 저따위 보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턱을 갖다가 슬쩍 들고 옅은 미소를 띠고 그러면서 누구한테 단 한 번도 대가리를 숙여본 적 없는 도도함이 엿보입니다. 결국 김여정은요, 김정일과 더불어서 지독한 압제로 북한 국민을 굶어 죽이고 저들은 온갖 호화 사치 유학 생활을 하면서 세계 최고의 재벌 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는 그야말로 위선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지구상 최후의 독재 왕조의 선계자들일 뿐입니다. 자,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국민에 대한 재판 없는 처형, 임의체포, 구금, 강제노동, 고문, 착취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하고도 3대 권력 서섭을 하고 있는 왕조는 전 세계 북한밖에 없습니다. 김일성 혈통만이 세습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 독재 체제. 이건 뭐 과거에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이런 걸 능가할 만큼의 잔혹한 기상천외한 독재 체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런 자들이 지배하는 북한과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도요, 저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 가서 코리아라 그러면 노스냐 사우스냐. 전 세계 이 노스 코리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솔직히 저들 때문에 한국의 이미지조차도 얼마나 추락하고 있는가 라는 걸 봤을 때요, 우리는 저들과 한민족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창피하게 생각하고 우리 민족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독재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민족성하고도 저는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백두혈통의 무슨 개새끼도 아니고 공주라고 하는 김여정이 대한민국에서 대가리 빳빳이 쳐들고 온갖 쇼를 하고 있는데 이제 현송월에 열광했던 거에 몇 배를 김여정한테 열광하고 전 세계가 그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런 식으로 현송월로 한마디로 맛배기를 보여줬다면 이제 조용필이 나와가지고 휩쓸어 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것이 저 정권의 술수입니다. 그래, 그런 정권의 술수가 보낸 예술단이니 응원단이니 단일팀에 한장해가지고 박수를 치고 난리 지랄을 법석을 뜨는 우리 국민들은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냉정하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이 독재를요, 인간의 얼굴을 한 전체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이 왜 미국 국무부에 의해서 김정은과 김여정 둘이가 다 대북 제재 인권 유린 인물로 됐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는 북한입니다. 자, 거기서 김여정은 김정일 장례식 때 상복을 입은 모습으로
TV에 잠깐 나왔고요. 그로부터 3년 뒤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투표장에서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201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승진이 시작되어서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김여정은 1987년 9월 26일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재무부는 1989년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다, 출산을 했다라는 소문만 난무할 뿐이지 김여정에 대해서 어떠한 공식적인 신상 확인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 스위스에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과 김여정은 같이 유학 생활도 하면서 지금 자기의 이복형이나 고모부까지 다 죽이는 김정은이 2인자로서 김여정을 허락하면서 김여정의 이 권한을 위신을 세워주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들이 같은 고영이라고 하는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로 서로 믿음과 우애가 대단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도 못 믿으니 누구도 같은 배에서 태어난 남매끼리는 서로 믿는다는 거겠죠. 이제 김정은에게 남은 것은 가족 정치와 소수의 측근 정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김정은의 신임을 받던 황병서가 날아가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김정은이 등장한 이후에 그 주변에 있던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라졌습니까? 대남 공작을 오랫동안 주도하던 김양근도 어느 날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여정, 김정은 두 오누이가 30대 초반에 지금 북한의 국정과 핵과 미사일 개발과 그리고 남한에 대한 공작을 총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시스템이 얼마나 무지한지 눈꼽만큼도 생각을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요, 거의 독재 정권의 말기적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 할아버지 김일성이 다스릴 때만 해도 상당히 많은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중국파, 소련파 등을 거닐었습니다. 남로당도 있었고요. 아버지 대에 와서 많은 숙청이 있었지만은 나름 저 아버지는 유연함을 보일 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 김여정 3대째 와가지고는 거의 하나 오래된 수구적 독재 왕조가 무너져 가기 직전에 마지막에 나타내는 태형적인 모습, 권력을 극소수화시키고 주변을 믿지 못하고 소수의 친위대를 옆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학살과 더 나아가서 숙청을 거듭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약간의 계기만 주어지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국제사회, 유엔 등의 제재가 빛을 발하고 있는 마지막 순간에 이제 숨통이 본격적으로 조여 들어가고 있는 순간에 이 컴컴한 오누이가 작전을 짜서 네가 남측에 내려가서 한번 휘저어라. 저쪽에 있는 인간들은 우리 편이 그 정권의 위에 다 있다. 휘저으면 젖는 대로 휘둘릴 것이고 네가 나가서 설치면 아마 남한 언론이나 전 세계 언론이 너를 보도를 하면서 북한이 올림픽을 휩쓸었다라고 하게 될 거다. 그래서 가서 하루 동안은 특사로 왔다 이야기도 하지 말고 친서도 딱 들고 있다가 문재인 앞에서 까면 황송해서 어쩔지 어떻게 하지를 못할 거다. 이런 작전을 짰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요, 상식이나 역사나 철학이나 비전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상대를 파악하고 그 상대를 가지고 놀고 상대를 압박하는 꼼수들만 남아있는 인간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했다고 다 인간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김여정의 방안을 우리가 한마디로 축하할 일도 아니고, 자, 북한의 핵을 가지고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놈의 대화 불씨를 쌀려봤자 그 불씨가 산불이 되어서 우리도 같이 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딴 불씨는 애초에 꺼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 정권은 풍로를 부르다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선풍기를 틀어놓고 불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국내외 언론의 보도 태도를 우리가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김여정이 아이스하키 단일팀 응원장에 10일 밤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갔을 때 북한의 김일성 닮은 가면을 썼다고 북한 응원단이 가면을 쓰고 응원을 했다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가면 응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요. 북한이 김정은, 김여정 체제가 되면서 통일부나 정부에서 굳이 변명하는 것처럼 과거처럼 김일성 사진을 도려내서 눈에 구멍을 뚫고 머리에 쓰는 그런 불충을 못한다. 또 일부 여자 응원단은 가면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그 과거 같으면 그건 다 죽는다. 그런데 북한의 이 응원단이 감히 그런 짓거리를 어떻게 했겠느냐. 북한이라는 체제를 모르고 한다 하는 소리다 이러는데요. 북한이라는 체제를 알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3대 세습 왕조에 이르러서는 김정은, 김여정은 이제 30대 초반입니다. 한국의 2030의 중간쯤 되는 나이에 있는 애들이에요. 얘들 때에 와서는 과거에 이 김정일 때 대구 유니버시아드 경기입니까? 북한의 응원단이 왔다가 플래카드가 길에 걸려 있는데 비를 맞으니까 장군님 사진이 어떻고 어쩌고 하면서 쫓아 내려가 가지고 떠들어가 오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만 그때는 저거 아버지 때 독재하는 방식이고요. 이제 얘들은 한마디로 새로운 뉴키드입니다. 독재의 뉴키드예요. 그래서 독재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얘들 대해서는 저거 할배 가면을 쓰고 응원을 해서 남한 사회를 한번 시끄럽게 조롱을 해봐라고 얼마든지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가 논란이 벌어지면 우리 체제에서 그게 되겠나? 지금 김정은이 장난을 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만경봉어에 기름 달라고 하더만은 돌아갈 기름도 없이 온 듯이 달라고 하더만은 그거 갖고 시끄러워지니까 됐다 하고 갔습니다. 기름은 됐다 하고 의문의 트럭 5대가 20톤 5대가 기름 대신에 다른 걸 두둑하게 실어줬겠죠. 그러면서 두둑하게 실어줬으니 고맙다 이런 말은 하기는 그렇고 우리 기름 안 받는다 하고 그냥 쿨한 척하고 떠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20톤 트럭 5대가 뭘 했는지 정권은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 과거는요. 민주당의 대변인, 디지털 대변인이라는 여성이 김일성 가면 기사를 쓴 기자들한테 기사를 당장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한 뒤 해신 메일을 보내기 바란다라고 아주 협박성 공갈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 김정은, 김여정, 김일성이 뭐라고 그렇게 생각되면 그런 기사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협박성 메일까지 보내는 겁니까? 언론 기자들이 이번에 올림픽 개막식 전후에서 펜스가 결례를 했다고 온갖 글을 내보내고 미국에서도 펜스 고의 결례에 대해서 규탄한다 그러고 미국 MBC 방송국이 일본하고의 관계를 좀 잘못 해석을 했다. 그건 잘못한 거죠. 그걸 가지고 난리를 치듯이 보도를 하면서 또 아베가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국정에 내정에 개입을 한 거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는 보도들을 일삼으면서 어떻게 김일성 가면 아니냐라는 그런 기사나 김여정이 배가 임신한 것처럼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한 기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솔직히 대한민국은요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정권이요 이제 언론까지 협박을 하면서 반미 반의를 부추깁니까? 그러면서 구미에 맞는 기사들만 문바들 시켜서 띄웁니까? 지금 댓글 꼬라지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요 이 나라는 이제 언론의 자유도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